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비전 데이터를 위한 소프트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과 클라우드 백업 이런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벨타스 코리아의 김지찬 차장님, 천대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천부장님만 오실 때보다는요, 이게 김 차장님이 계시니까 훨씬 화사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색깔의 조화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자, 김차장님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네. 네, 처음이신데, 자, 먼저 여기 비전 데이터를 위한 그러니까 스테파님께서 초보자를 위해서 비전 데이터와 네. 다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린다는데, 네네. 오늘은 비전 데이터만 다루는 것만 오늘 포커싱 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솔루션은 그런데요. 네. 좀 우리나라 단어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 그래서 뭔가 되게 다른 것 같으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IT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정형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DB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렇죠. 뭐 와스 테이블 포맷으로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정형 데이터라고 전문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실제로 뭐 SNS를 하시면서 이미지를 올리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뭐 로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시던지 네. 가장 쉬운 게 파일이겠죠. 공유하는 파일들을 이제 공유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하시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네. 우리나라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 거대한 뭐 SNS 이런 데 플랫폼에서 비전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에서도 네네. 좀 비전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 만나보면 네. 산업군별로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보존해야 되는 데이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선 가장 엄격한 기관이라고는 금융이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개인정보라든지 저희 피디님도 그러시지만 은행 거래 20년 전에 그렇죠. 거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은행 책임인 거고. 또 은행 금융권 같은 게 또 뭐 계약할 때 그쵸. 계약서를 엄청 많잖아요. 또 사인해야 될 것들이. 네. 그런 데이터들이 한 명이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고객의 데이터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간이 지나도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법적인 이슈도 있고요. 이제 병원이나 이제 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연구 데이터라든지 네. 그리고 또 아까 천대영 부장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그냥 교수님 그냥 강의 들으면 그게 끝이었지만 이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다 올려놓는 거죠. 학교 홈페이지 가면 네네네. 내가 원하는 강의를 다시 또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게 이제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기간까지 보존해야 하고 이거는 모든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요즘 또 이제 이게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AI도 점점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뭔가 분석할 데이터들에서 그쵸. 네. 이런 비전 데이터에서도 분석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IoT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저도 그렇지만 어디 상점이나 근처만 가도 데이터가 뜨잖아요. 네네. 제가 주로 가는 동선을 다 기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도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그런 데이터도 정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네네.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네네.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어떻게 보면 NAS를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컨셉은 네네. 이제 나스라고 보실 수 있죠. 네. 네네. 자, 이제 근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NAS인데 네. 앞에 스케일 아웃이 붙었거든요. 네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나스 하시면 용량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저렴한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저가의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용량 단위들이 워낙 커지고 이미지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일반 정형화된 DB 파일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용량이 부족할 때 많이들 하시는 방식이 스토리지 단으로 용량을 증설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용량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서버 기반으로 메모리나 CPU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성능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고 병목 구간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관리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용량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서버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 펼쳐지는 방식으로 저희는 네네. 제공하는 아키텍처 컨셉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 안에 네. 서버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NAS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네,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서버 안에 디스크를 꽂으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버의 안에 슬롯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용량이 정말 커진다면 일부는 외장, 일부는 인터널하게 해서 그걸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방대한 스토리지를 붙여서 그 스토리지 기반으로 네. 확장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그건 선택이십니다. 또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지를 쓰는 것들을 네. 그 기업에 있는 기존에 뭐 잔존가치 다 끝난 옛날 예. 기기들도 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의 이제 컴패터빌리티 리스트 안에 포함된 그 스토리지가 더 좀 성능 부분은 더 좋은 예, 개선 포인트가 나겠지만 일반 스토리지도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막 디스크 형태로 일반 네네. 그냥 하드 디스크 형태로 붙여서도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억세스라는 것이 네. 그 베리타스의 네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케일아웃 나스의 제품명이 이제 예. 억세스고 예. 이것이 소프트웨어 버전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어플라이언스 버전도 있는 겁니까? 네,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서버도 있고 스토리지가 있어서 재활용이 더 목적이신 고객이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 구매를 하셔서 네네네. 있는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백업까지 연동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2차 백업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연계해서 우리는 가시겠다 네네. 해서 우리는 근데 아직 우리는 구매한 하드웨어가 없으시다 할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빌트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구매를 하셔서 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 어플라이언스는 네. 이거는 언제 나온 거죠? 어플라이언스는 작년에 이제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네네네. 저희 주요 코어 제품이잖아요. 워낙 이제 그쪽 저희가 기반의 하드웨어 솔루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가 기존에 항상 넷백 어플라이언스 하나 타입이라면 이제는 장기 보관 데이터를 위해서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도 고객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네네네. 되는 예, 라인업이 확충이 된 겁니다. 네네. 예. 자, 여기 사실 시청자분들이 아직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이제 억세스 어플라이언스는 아시는 분들이 아직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저희가 올해 5월인가요? 4월쯤에 테크데이를 해서 한번 네. 소개는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은 많이는 모르시고 이제 저희 네네. 고객분들, 기존 고객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자,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디바인 나스가요. 예. 유연성하고 성능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그랬는데 네. 뭐 이 단어만 들어서는 사실 딱 오시진 않죠. 안 하죠. 모든 밴드가 다 이런 말 하니까. 그쵸.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우선은 이제 유연하다는 것 자체가 탄성이잖아요. 네.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고, 어. 어디에든 현재 있는 인프라를 내가 원하는 업무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리미테이션도 많고 또 그 구조로만 해야 되는 그리고 벤더의 종속성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서버만 있다면 그 서버 안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원하는 성능이 이제 목적이라면 성능에 맞게 아니면 우리는 용량 단위로 더 크게 증설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 그 목적에 맞게 패턴에 맞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유연성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정형화된 데이터, 뭐 DB나 와스 같은 경우는 항상 성능이 요즘 첫 번째잖아요.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도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려고 해요. 아니면 이미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화나잖아요. 네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또 빨리빨리를 좋아하시고. 또 분석할 때 이제 그쵸.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공서라든지 병원을 갔는데 제 데이터를 이제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한참 거기서 대기하고 언제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거고요. 확장성은 당연한 거죠. 데이터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확장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매번 시스템이나 어떤 실제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실 때 네. 그걸 위해서 별도의 또 솔루션과 하드웨어와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 세 가지 장점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 말씀하실 때 네. 사실 비전 데이터가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온다면 그 다양한 소스하고의 뭔가 연동하는 그쵸. 네. 다양한 프로토콜이 또 이렇게 뭔가 네네. 지원이 될 텐데 그 점은 그쵸.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스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가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서 방송을 예를 들자면 네. 어떤 클라이언트는 맥도 쓰고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윈도우즈. 근데 네. 조금 큰 덩치는 뭐 리눅스를 쓴다든지 그러면 파일 시스템 타입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수정하고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 밑단에 인프라에서 그 공통된 그 프로토콜 다 지원을 해줘야지만 각각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성 있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CIFS라든지 NFS 그리고 확장해서 S3 아마존 네, 관련된 네, 네.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저희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사례를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외국 통신사 사례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해외 통신사 사례이고요. 네네. 해당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하드웨어 나스 스토리지를 만족하고 쓰고 계셨어요.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옮겨가면서 네. 시스템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스토리지를 또 어마어마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셨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까. 용량에 대한 그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리고 실제 15분마다 저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분마다 그 10,000개에서 30,000개의 네네. 로그 파일들이 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즉 라이트가 많이 된다는 거는 메타데이터가 계속 변경되면서 퍼포먼스를 계속 그렇죠. 저희 밑단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통신사처럼 네. 뭐 사실 이제 4G에서 5G로 가는 건 이제 자명한 일이고요. 그쵸. 그거 말고도 요새 뭐 IoT 뭐니 해가지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고민들은 다들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통신사 인더스트리에서. 외에도 네네. 요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산업군별로 뭐 공공이라서 느리고 제조라서 느린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그 패턴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전에 약간 고지식했던 그 윗분들은 아 무슨 IT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그냥 실제 고객한테만 서비스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네네. 기업에서도 가장 먼저 핵심이 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얘는 통신사지만 네. 실제로 뒤에 사례도 더 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별로 이런 우리가 무수한 파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다 고민으로 갖고 네,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이 통신사는 네. 기존의 어떤 나스 형태, 네. 원래 전형적 나스 형태를 어떤 식으로 변형시켰나요? 여기는? 네. 기존에는 그냥 나스 스토리지를 붙여서 네네. 스케일 업 방식의 용량만 이제 확충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저희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아. 서버에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오케이. 예 서버 단위로 이렇게 확대해서 토탈적으로 4대의 인스턴스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동시에 빠르게 I/O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통신사처럼 예. 기존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만 딱 하면 네. 여기 뭐 다양한 또 멀티 프로토콜 다 지원되니까 그쵸. 네. 굉장히 이거 구현하는 게 이제 빠를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그렇죠.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물론 뭐 스토리지도 붙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구성하는 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장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서비스가 뭐 한 10만 명을 예상을 했다가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한 달 후에 뭐 15만 명, 20만 이렇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민첩하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버만 있다면 확장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민첩하게 확장성을 개선할 수 있고 네네. 성능 부분도 훨씬 더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개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자, 이 사례는 CCTV 이미지를 저장하는 예. 사례인가 보죠? 실제로 이제 약간 뭐 제조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고객분을 만나보면 고민이 뭐냐면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판넬을 찍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다 저장을 하셔야 된대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방범 차원의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보안 차원의 CCTV 자료들도 다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 하나의 그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사이즈도 크지만
법률적으로 누군가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누군가가 접근했을 때 변경을 못하도록, 모디파이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웜 기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도 있어요. 나스 네네. 스토리지.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이 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 번 저장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이나 삭제는 절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폴리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굉장히 그 정책 설정이 편하겠네요. 예, 그런 근데 거. 이거 여기 그러니까 실제 쓰인 구축 사례는 이제 공항에서 쓴 겁니까 이거? 예, 그 이제 공항 이제 나라별로 공항에서 이제 어. CCTV를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죠, 이미지를.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범죄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도 네. 원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요건을 실제 이제 충족을 시켜드린 거죠. 네. 예. 이거는 뭐 진짜 공항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뭐 경찰청이라든지 뭐 검찰청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보안이나 어떤 안전 그쵸. 관련된 데들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슈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담당 세일즈한테 하나 받은 이제 요건이 네. 도로 같은 경우에 이게 통과할 때 이게 터널이나 이런 쪽 보면 거기서도 CCTV나 이런 이미지 그렇죠. 관리들을 한대요. 네네. 예, 그 요건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더라 요건들에 네네. 아예 스펙에 웜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시고 폴러시만 지정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이제 아까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축한 겁니까? 여기도?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어플라이언스가 이게 또 이렇게 용량별로 이제 모델이 4가지 모델이 있나 보죠, 이렇게? 네, 이제 이제 잠깐 처음에 새로 저희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 소개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용량별로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다 보니까 용량별로 4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네. 가장 작은 사이즈 이제 700테라부터 가장 큰 2.9페타, 2.800테라바이트 용량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저장 관리하시려고 하는 그 현재에 대한 사이즈 그리고 미래적으로 얼만큼 더 증설될지를 파악하셔서 원하신 타입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뭐 초기에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셨더라도 우리가 이제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스토리지단에서 용량을 붙여서 예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거 뭐 서버에다가 그냥 뭐 억세 소프트웨어 하면 되는 건데 네. 왜 그 어플라이언스는 이거 하면 뭐가 좋지? 그거에 네.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 알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플라이언스 유즈 케이스 같은 거를 좀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아, 네네. 예, 예. 우선은 그 실제로 이제 활용 방안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쓰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네. 자원을 활용하는 네. 식이면 어플라이언스는 조금은 일반적인 나스 스토리지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백업하실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백업들을 하시면 디스크 백업이 편리하시는 거 아세요? 저희 그 넷백 어플라이언스도 그런 기반이고요. 네. 백업까지는 좋은데 2차 또 백업을 하시거든요. 요건들이 네. 혹시 모를 장애에 대비해서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테이프 백업이에요. 근데 저렴하긴 하지만 그 테이프를 또 관리하기 게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디스크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게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테이프 백업보다도 비슷한 금액 또는 더 향후 네. 미래로 봤을 때 토탈 계산을 해보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편리한 디스크 기반의 2차 백업 관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는 지금 현재 백업받은 데이터를 똑같이 백업을 하게 되면 2차로 백업하게 되면 너무 용량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 제거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필수적인 중복 제거된 그 데이터만 백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 카탈리스트라는 중간에 장비를 둬서 네.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역할은 네. 중복 제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복 제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근데 왜 앞에 클라우드를 붙였습니까? 예. 물론 온프람에서도 이렇게 쓰실 네네. 수도 있고요. 여기 장패수 보시면 클라우드가 뒤에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클라우드가 정말 핫하고 대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올리실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차지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저렴한 스토리지를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고객이.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를 온프라임에 저장하기보다는 클라우드로 보내고 싶으시다. 이럴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그 클라우드 벤더사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는 과금이 굉장히 싸요. 그렇죠. 근데 다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조금씩 그러니까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저장을 한다면 훨씬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것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이거는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보다 한 6, 7개월 더 이전이니까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 이제 4번째, 5번째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이 있어요. 네네. 고객분들이 아카이빙 솔루션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이랑 이제 파일 아카이빙을 쓰시고 있는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비싼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카이빙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제 네. 보안 위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아카이빙 솔루션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구매를 해서 쓰신다면 저장소로 저희 이제 어플라이언스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니면 요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굉장히 또 핫합니다. 데이터를 기존의 블럭 스토리지가 아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저장을 하시는 요건들이 생기시는데 블럭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 타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요건이 있으시면 그 용도로도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 용도가 많죠. 네네. 예. 이종훈님께서 2차 백업 왜 꼭 필요한지 물어보셨는데. 네. 우선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조에서도 큰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2차 소산을 꼭 해야 돼. 2차 백업을 해야 되고. 왜냐면 1차 된 백업이 어떤 뭐 화재나 장애에 있어서 장애나 이런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2차 백업을 받은 다음에 그 백업된 데이터를 이제 자동차로 이제 이동해서 보통 이제 내화금고나 뭐 이런 네네네. 쪽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어떠세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좀 네. 이렇게 데이터를 백업하다든지 네. 이렇게 쓰는 데도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지금 추세가? 조금씩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공공 쪽 기존에는 금융 쪽은 클라우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절대 퍼블릭 클라우드를 못 가게 돼 있는 저도 그 규정들이 뉴스 있었어요. 봤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풀리고 맞아요.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런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대신에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네. 솔루션들이 또 나오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빨리 서비스를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일반적으로 피지컬하게 운영하려면 서버,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이거 다 구매해서 구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며칠 안에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네네. 있고 내가 사용하는 만큼 과금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를 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시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고객분들은 조금씩 특히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고객들이 많이 접속을 하면 그만큼 서비스가 확산성이 좋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바로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지컬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이제 천부장님 이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네. 이것도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네. 벌써 류성민께서 센 경우에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사용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이름에 볼 수 있듯이 음. 클라우드 특히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뭐 중복 제어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용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하드웨어이고 얘는 넷백업에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중복 제거된 상태 그대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뭐 다른 솔루션 없이 그냥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뭐 보내려면 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가장 최적의 구성하는 넷백업, 기존에 사용하는 넷백업 환경에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변환 과정 없이 그대로 보내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성능이 좀 많이 느려요. 블록 스토리지보다 성능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네.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한 이유는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뭐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장기 보관해야 되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그냥 쌓아 놓는 네네네. 그런 용도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뭐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라미스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런 유의 이제 액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냥 기존의 뭐 x86 시스템에 뭐 리눅스 탑재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넷백업의 중복된 데이터를 변환 과정 없이 그대로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베리타스의 액세스 솔루션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액세스 솔루션을 단순히 그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담는 용도뿐만 아니라 네. 한번 1차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2차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한번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쨌든 얘도 이제 그 테이프를 좀 이렇게 얘가 좀 이렇게 뭐야 대체하는 기능도 있겠네 결국은 얘가.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장기 보관이라든지 뭐 어떤 소산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그 피지컬한 테이프 미디어만을 생각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게 테이프 미디어, 특히 이제 요즘에 LTO 테이프 드라이브를 많이 쓰시는데 이 LTO라는 이 제너레이션이 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LTO 1, 2, 3 시절에 백업해서 이게 쌓아놨던 그런 테이프 미디어를 나중에 LTO 7, 8 시대에 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네네.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타입별로 LTO 드라이브를 같이 소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테이프라는 게 뭐 복구 보장성 자체가 뭐 개런티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할 때 바로 액세스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러한 단점들, 이런 불편함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찾고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네. 오브젝트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네. 테이프 사실 테이프는 2000년대 초반부터 테이프 없어진다는데 아직도 안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확실히 없어질까요? 1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없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테이프를 대체할 수단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테이프를 통해서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길 가다가도 그냥 CCTV도 굉장히 볼 수가 있고, 하다못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건물에도 CCTV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또 장기 보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테이프로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고가의 스토리지에 담아놓는 것도 비용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어떤 즉각적인 액세스가 가능하고 나중에 네네. 복구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식의 저장 장치, 저장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액세스라든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유형 또는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네네. 이런 제품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네. 그 다른 데서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럼 네. 근데 그 베리타스에 네. 지금 이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을 주는 겁니까? 고객들한테 주는 거죠. 일단 클라우드 비교한다면. 카탈리스트라는 제품 자체는 저희 넷백업하고 완벽하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백업이라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원본 데이터를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 장기 보관을 위해서 뭐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데이터를 뭐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풀어서 넘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그런 기존의
게이트웨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하지만 그런 제품들은 넷백업과 완벽하게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1차 중복 제어된 데이터들이 리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전체 다 원본 데이터 형태로 풀려 나가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중복에다 디듭시켰다가 다시 또 그렇죠.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 다시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테이프로 데이터를 복제하고자 할 때 중복 제거된 데이터는 다시 풀려서 테이프에 복제가 되게 됩니다.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복 제거된 형태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베리타스의 넷백업을 쓰는 사용자들은 어차피 비전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죠? 네네. 이런 거에 수요는 많을 테고, 네. 이럴 때는 굉장히 뭐 일단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네요. 사용의 편의성이. 자, 또 어떤 또 피처들이 있나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아무래도 넷백업의 중복 제거라는 기능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으로 변형 없이 그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의 그 넷백업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모델의 그 캐시 영역을 14테라 네네. 정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테라바이트라는 그 유저블 공간을 캐시 영역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클라우드를 보낼 수가 있고요. 향후에 그 데이터를 만약에 그 리스토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복구 요구사항이 있을 때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읽어들여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 시점에 클라우드로 넘긴 데이터들은 이 캐시 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직접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로드 비용보다는 다운로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그 질문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차 백업이 필요하냐 라는 2차 소산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요건들 때문에 백업을 하고 장기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비용 저렴한 솔루션을 찾다 보니 테이블 통하고 아니면 클라우드로 통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데이터를 바로 갖다 놓게 되면 최근 시점에 백업된 데이터는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복구할 그렇죠. 이슈가 많이 발생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은 로컬 스토리지 보관을 하고 이후에 클라우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변형 과정 없이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그런 SLP라는 저희 그 스토리지 라이프타임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넘겨주고 다시 뭐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복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시점에 그 클라우드로 솟아난 그런 데이터들은 바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있는 캐시 영역에서 바로 데이터를 복구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제품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액세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그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아니라 일반 뭐 엑스파일러 하드웨어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셀프로 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식의 성능을 좀 고려한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다 호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의 호환성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럭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블럭 스토리지를 우리가 2차 저장소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2차 저장 장소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류의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공하는 클라우드 벤더들을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례인가요? 이건 헬스케어 병원 쪽인가요? 병원 쪽의 이제 사례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환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많은 서버들 그리고 또 오라클 데이터, 뭐 가상화, 뭐 MS SQL뿐만 아니라 뭐 익스체인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던 그런 환경이고요. 넷백업을 통해서 1차 백업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차 VTL 통해서 2차 저장이 되고 장기 보관을 위해서 테이프적으로 다시 또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구라든지 이런 그 복구에 소요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복구 보장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복구를 한번 해봐야지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 한 번 복구가 잘 됐다고 해서 이 다음에도 복구가 잘 되려는 보장이 없죠. 그런 식의 복구 보장성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무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병행돼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환경 전반에 걸친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던 VTL이라든지 PTL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고요. 저희 쪽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좀 더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시고 네. 이후에 이 중복 제거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일단 온프라미스의 액세스 솔루션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온프라미스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보다 더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관해서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외 사례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국내도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이제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이번 달에도 지금 광주 쪽에도 한번 네. 병원 쪽에 미팅을 갔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존의 팍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OCR이라든지 EMS라든지 EMR. 굉장히 많은 류의 그렇죠. 시스템들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NAS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그런 류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운영 스토리지 쪽이 증가하면 백업적 스토리지도 같이 증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검토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비용 대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도입이 될 그런 식의 이제 아키텍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데이터 보관 주기 관련된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장기 보관할 때 테이블 제외하고 디스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비용별로 수많은 종류의 스토리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퍼블릭이 아니라 온프라미스에 구현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블록 스토리지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고 아카이빙이라는 이런 목적을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이들 스토리지에 어떤 류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테이블로 정리한 거고요. 네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로 갈수록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앞쪽으로 올수록 비용이 좀 더 고비용이 되는 거고 당장 어떤 복구 요청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류의 데이터라면 어플라이언스 또는 빈번하게 복구 요청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은 국내 고객분들은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올려놓기를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그리고 법규에 의해서 법제에 의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보낼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액세스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를 온프라미스 구현을 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장기 보관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어떤 하이브리드 그런 환경이라면 클라우드 쪽 데이터를 넘겨서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보다 더 정말로 말 그대로 쌓아놓기만 하고 복구할 일은 그럼 1년에 한두 번. 네. 이 정도의 그런성의 그런 데이터들이라면 사실 그런 아카이빙 스토리지라는 이런 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이런 정책을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이걸 사람이 하게 됩니까? 자동화가 되는 겁니까? 이런 스토리지들을 넷백업이라는 이런 솔루션에 다 마운트를 시켜놓게 되면 저희가 스토리지 라이프 타임 폴리시를 통해서 데이터 수명 주기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1차 백업을 하고요. 백업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중복 제어된 형태로 액세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먼저 한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클라우드 쪽으로 저희가 바로 데이터를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액세스 스토리를 통해서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넘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각각의 1차 백업이 되고 2차 백업이 되고 3차 백업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 저장 위치에서의 보관 수명 주기를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백업 얘기 이제 스토리지 얘기인데 여기 갑자기 도커는 왜 나온 겁니까? 네, 제 분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어떻게 보면 각각의 별개의 하드웨어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 하드웨어를 2개를 사야 되느냐?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HCI라고 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백업 쪽도 그런 식의 HCI 제품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저희 넷백업에서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안에는 기존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다커 형태로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하드웨어에 여러 개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고요. 그리고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백업을 하고 필요하다라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넘기고 액세스를 넘기고 이런 식의 정책들이 자동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어차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니까. 네, 맞습니다. 플러스만 할 수 있겠죠. 네. 자,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베리타스의 액세스, 사실 아까 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케일 아웃 나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소프트웨어 기반의 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액세스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용 좀 더 저렴하게 환경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전제 조건은 기존의 어떤 서버라든지 아니면 네네. 뭐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확보가 돼 주신다라면 소프트웨어 네.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X86 하드웨어와 스토리지를 따로따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면 네네. 넷백업,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사전에 구현된 하드웨어 형태로 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도전방송한테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 두 분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김진 차장 또 천대 부장님. 그러니까 두 분 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물론 우리가 Q&A 하겠지만 Q&A는 좀 부족하다. 실제로 한번 이걸 한번 좀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 이 두 분들은 전문가지 영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또 방송 만난 거니까 거기 설문지에 아니면 저희 제품 문의 거기에다가 나는 김민 차장하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다. 천대 부장하고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가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려는 분들하고는 자꾸 이제 뭔가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상담은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또 여러분들 지금 베리타스의 전문가분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네요. 네. 자, 류성민님은 비저형 데이터에서는 복구 시 속도는 일반 저형 데이터와 차이가 큰지요? 일단 복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구 관점에서의 성능을 얘기하려면 네. 백업 관점에서 성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사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봤을 때 백업 성능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구도 이 백업 성능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강용호님께서는 중복 제거에서 백업 스토리지에 장기 저장한 경우 데이터 호출 시에 많이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리트리브 시에 보통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알 수 있을까요? 있을지. 일단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본 형태로 풀어내서 만들어내는 작업, 네. 다시 여기서 리하이드레이션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하이드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복구 성능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리하이드레이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스토리지 쪽 성능 I/O가 되겠죠. 네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까도 뭐 어플라이언스 또는 액세스 스토리지,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여러 스토리지를 얘기를 했지만 뭐 클라우드 쪽으로 갈수록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쉬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 성능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 하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스테파님께서 아까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건지요? 아니면 국산 이제 파스타 같이 국내에서 개발된 파스 기반의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예정인데 그럴 때 백업을 제공이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호환성 목록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네. 김동규님께서는 아까 금융기업들과 네. 공공기관수도 대부분 2차 백업 하고 예, 있다고. 조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네. 네, 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이제 보면 이제 2차 백업을 하고 있고 네. 또 테이블을 솟아내서 어디론가 이동해야 되는 요건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백종희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도입 시에 디스크 쉘프만 스케일업을 진행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급 나스 스토리지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럴 경우에 클라우드 데이터 연동이나 기타 베리타스 솔루션과 통합성을 제외하면 일반 나스 스토리지 대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보관만 할 건지 네. 아니면 속도를 개선해서 뭔가 빨리 복구도 해야 되고 빨리 찾아야 되는 요건인지를 같이 절충해서 맞추셔야 되는 요건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선택하셔서 그거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가 하나의 큰 카테고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 이제 나스 스토리지 대비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도 저희가 이제 베리타스 솔루션들이 이제 있으면 실제 이제 액세스는 조금은 약간의 저가 솔루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낯선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가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또 큰 과제고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의미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이 솔루션이 왔을 때 일반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를 구입했을 때 아니고 저희 이제 액세스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해서 운영했을 때 ROI를 다 선정을 해보면 오히려 더 저렴한, 뭐 지금은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편리한 환경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첨언을 좀 하자면 네. XS의 장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토 티어링 아니면 뭐 CFS 네.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스토리지만을 가지고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벤더가 다른 여러 종류의 스토리지들을 하나의 파일 시스템 형태로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티어링이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까지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 형태로 보여지게끔 저희가 구현을 하고 네. 빠른 한 1, 2개월 정도는 온프레미스의 그런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됐다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자동화된 구현도 클라우드 악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라고 해서 연구 사용은 안 되잖아요.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스토리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교체 시점에서 네. 사실 벤더 락인이 되어 있게 되면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전혀 다른 벤더 스토리지로 교체할 때 무중단으로 데이터를 뭐 넘기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베네핏을 저희가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질문 중에 하나 그걸 네네. 봤는데 액세스 GUI를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당연히 숙련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커맨드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빠르세요. GUI 뭐 지금도 웹으로 접속하지만 뭐 플러그인 깔아야 되고 뭔가 클릭해야 되고 이런 게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반면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든 솔루션을 다 다루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희 이제 액세스 자체 GUI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GUI 접속하셔서 스토리지를 원하는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묶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볼륨 단위로 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다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서비스가 그게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GUI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나스 스토리지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뭐 숙련된 엔지니어 없이도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있습니다. 네. 예. 자, 홍승호님은 클라우드 백업뿐만 아니라 DR도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DR은 따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DR 쪽에다 이제 그러니까 DR이라는 컨셉이요. 고객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백업 DR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네네네. 있고 실제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게 DR이라고 생각하실 포인트도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업 DR을 말씀을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DR 쪽에도 이제 하드웨어를 가져다 놓고 DR로 구성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DR 쪽에 액세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아까 잠깐 천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 티어링, 스토리지 네네네. 간에 리모트에 있지만 같이 묶어서 티어링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는 DR로 쓰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운영하셔서 쓰실 수 있는 거죠. 백업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DR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는 필요하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용량 베이스의 그런 라이센스 정책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클라우드 쪽 비용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와 따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시청자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설마 베타에서 클라우드 비용을 내줘요? 클라우드 안에서 별도로 다시 또 백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클라우드 쪽 데이터를 넘기면 조금 비용이 예, 발생하지 아니요. 않습니다. 다른 벤더 솔루션 중에 저희도 그런 게 장점이 있는데요. 네. 온프람을 구매를 하시면 어. DR 쪽은 굳이 구매를 안 하시는 그런 장점을 가진 또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물어보신 게 아닌가. 네네. 예. 자, 김동규님께서는 CCTV 이미지는 자료 형태상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 유형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매일 자동 삭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책 설정이 가능한지요? 네, 정책 설정 가능한데
저희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를 지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걸 지웠다가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지우기보다는 어디론가, 그래서 이제 장기 보관 데이터의 또 역할 중 하나가 굉장히 어디론가 오래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삭제를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하실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그 주체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네네네. 지우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람의 개입이 관리 측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기수님께서는요, 현재 DB 등의 데이터 저장 VTL, PTL과 CCTV 영상 저장 MVR, 그리고 사진 등 파일 저장 서버를 운영 중인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할까요? VTL과 일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여기 이제 부분은. 예. 디스크 VTL을 운영 중이네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어느 정도 성능이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기 보관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모든 거를 한 이 번에. SDS 솔루션으로 네. 한 번으로 통합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이명도님은 중복 제거 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 데이터 액세스의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요? 일단 그 중복 제거를 거쳐서 저장된 데이터를 뭔가 사용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중복 제거를 다시 해제하고 사용자 액세스 가능한 위치로 데이터를 가져놓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이 액세스에 어떤 데이터에 얼마나 빨리 액세스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네네. 백업 성능이 복구 성능이 얼마나 네네. 제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의 I/O라든지 성능 관점에 맞춰서 네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일님은 이제 이런 비전 데이터의 암호화 같은 것도 지원되는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지만 네. 그 밑단의 아키텍처는 볼륨 매니저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볼륨단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암호화, 인크립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 웜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렇죠. 정동환님, 다양한 비전 데이터를 백업한다면 그 파일에 속한 바이러스나 멀웨어, 랜섬 등을 포함해서 백업을 한다면 백업 전에 점검이 가능한지요? 일단은 저희는 백업 전에 어. 그 바이러스라든지 매리어를 검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 네네. 네, 하지만 그 백업된 데이터를 원본 형태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복 제거라는 기능으로 원본과 다른 형태로 다시 얘기해서 감염된 어떤 그런 악성 코드들이 활동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카탈리스트도 그렇고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도 네.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가되지 않은 그런 악성 코드가 유입이 돼서 뭔가 암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액션, 비인가된 행위 자체를 할 수가 네네. 없게끔 사전 보안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일님께서 이제 아까 비전 데이터가 청약서의 스캔 이미지 하나, 네. 상담 통화 녹취 파일이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 네네. 네, 엄청나다고 이게. 예, 바로 맞습니다.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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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호님은 의료 부분에서 비전 네. 데이터인 검사 영상에 대한 중복 압축률과 베리타스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도입할 경우 디스크 비용 절감이 어느 네.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량은 1년에 50테라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시뮬레이션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만 가신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좀 비용을 줄여서 테이프로 가신다든지 했을 때 그런 백업했을 때 비율로 했을 때는 ROI에서 한 20% 정도 오히려 절약하실 수 있는 네. 저희가 좀 결과치를 얻고 있어요.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BMT를 통해서 네. 중복 제거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70에서 80% 네. 이상의 중복 제거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백업 쪽에서는. 네. 이현주님은 넷 백업이 아닌 다른 백업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 네. 네. 단호하시네요 그냥. 네. 단호하시네요 그냥. 이영희님은 비전 데이터에서 비디오 자료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중복 제거 가능할까요? 일단 영상 데이터는 한번 어떤 코덱을 통해서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복 제거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세 번 백업하는 과정에서는 중복 제거율이 100% 나오겠지만 네. 뭔가 기존 데이터를 한 번 최초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중복 제거를 기대하기 힘들고요.
중복 제거율이 잘 나오는 그런 유의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 그 중에서도 문서 데이터처럼 어떤 한번 생성이 되고 나서 모디파이가 이루어지는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율이 잘 나와요. 네네. 하지만 크리에이트, 딜레이트, 그냥 한번 생성되면 수정 작업이 없이 이후에 폐기 이런 류의 데이터들은 중복 제거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네. 자, 인근신입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또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런 개념도 이 솔루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뭐 그냥 의견 있으시다면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온프라미스의 어떤 나스 형태의 이런 스토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파일 시스템은 저희 베리타스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에요. 네. 이 액세스라는 제품은 네. 베리타스의 그런 하이 어벨리비티 제품들, 그러니까 뭐 볼륨 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시스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류의 그런 솔루션들의 그런 안정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입증된 성능,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화하는 그런 솔루션들이에요. 현재는 온프라미스 스토리지 그리고 오토 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는 뭐 되겠지만, 글쎄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어떤 클라우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성으로 기술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한번 섣불리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유 의원님은 이것이 조달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기존 테이프 소산을 복구할 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테이프의 복구는 해당 장비만 가능하는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원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일단 손 들고 딱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요. 예. 이모비님은 업체마다 스토리 방식이 다른데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한지요? 통합 관리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관리하시는 이제 저희도 이제 호환성 리스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전 세계에 있는 스토리지를 다 호환성을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도 베리타스 하면 항상 저희가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벤더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디펜던시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호환성을 제일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그 또 이제 하드웨어 차원에서 일반적인 디스크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이드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정주님, 얼마 전 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장비의 단위 용량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선택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향후 용량 단위를 엔드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 정책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윈도우나 AIX 간의 백업 라이센스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 AIX 라이센스 비용을 좀 낮춰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그 어플라이언스의 유저블 스토리지 단위는 저희도 이제 계속 리퀘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증설 단위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좀 미드마켓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증설 단위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에요. 네.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도 뭐 650테라 단위로 뭐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큰 사이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선택 단위를 좀 더 낮춰줄 것을 저희가 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선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용량 단위 라이센스예요. 네. 플랫폼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백업할 원본 소스 용량이 얼마인지 몇 테라인지만 딱 체킹해서 그에 맞는 라이센스 그만큼만 네네.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사이징할 필요 없이. 그렇죠. 만약에 AX라는 유니스 환경의 라이센스 개별 라이센스 너무 비싸다라 그러면 사실 용량 라이센스로 한번 다시 네, 비교를 해볼 네. 필요가 있겠죠. 이지영님, 현재 넷 백업 VTL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백업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기존 대비 백업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백업은 다이렉트 백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 쪽의 성능이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회선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네네. 때문에 물론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적다라면 네. 뭐 해볼만 하겠지만 네네. 데이터량이 많다라면 다이렉트로 클라우드 백업하기보다는 네네. 로컬에 한번 저장을 하고 네. 다시 카피를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하죠. 원경진님, 백업은 아무래도 장비도 많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관리 운영의 가시성, 효율성 등이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언제쯤 획기적인 통합 관리 방안이 나올까요? 네, 의견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이라는 네. 이 단어에 대해서 네, 네. 지금도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갈 방법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넷백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판매할 때 제목이 획기적인 통합 백업 방안 막 이렇게 저희가 네, 했었거든요. 네. 캠페인을. 네. 예. 좀 부족한가 봅니다. 일단 넷백업의 UI라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웹 UI를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가시적이고 사용 친화적인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베리타스 SD 솔루션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보다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저장 솔루션을 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정말 그냥 쉽게 우리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약간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요건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데이터 스토리지로 네네.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선택할 거냐, 하드웨어로 선택할 거냐는 이제 고객분의 선택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네. 백업을 보통 다들 하시잖아요. 네네. 백업까지 더 그 영역을 넓혀서 백업했던 데이터를 어디론가 뭐 클라우드든 아니면 제2차의 백업 저장소로 가야 할 때는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네. 저 두 부분을 다 커버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임교수님은 오늘 금요일 TGIF인데 김태희님이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네? 금요일 오늘 네. 진정한 TGIF 될 것 같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상품 없으신가요? 저 여기 사실은 여기 저 압구정 스튜디오에 또 김태희님 또 두 분 또 계세요. 여기 마케팅 쪽에 베리타스. 저쪽으로. 이분들 다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줄까? 네, 카메라를 자, 그 다음에 박경일님은 GDPR 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GDPR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GDPR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폐기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넷 백업은 데이터를 백업하고 액세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GDPR 관련된 솔루션을 저희가 어떤 통합을 하거나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넷 백업에서 백업된 데이터를 베리타스의 뭐 인포메이션 맵이라든지 이런 식의 네네.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네. 환경 내에 어떤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얼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솔루션 관점이 솔루션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네.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ASGO는 베리타스 직접 지원하는지요? 아니 36524 지원이 가능하고 구입 후 몇 년간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가 정책별로 나눠져 있고요. 음. 뭐 365, 24시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베리타스가 한국 로컬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지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네. 연단위 계약을 통해서 무중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중 네네. 어느 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들이 가능합니다. 최재주님, 소프트적인 스토리지는 네트워크에서 SDN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따로 구축할 수 있을지요? 조금 저 컨셉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뭐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뭐 그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석주님,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만 아카이빙 백업이 용이한지요? 아니라면 아카이빙의 장점은 무엇인지요? 아카이빙의 장점은 저가의 스토리지에 장기 보관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가의 스토리지라 하면 성능이 그래도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식의 스토리지가 저가의 스토리지가 될 수가 네. 있겠죠. 보통 우리가 보관 주기라든지 이런 거 고려치 않고 운영 스토리지에 전체다 보관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액세스 되지 않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스토리지에 함께 저장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그 고가의 스토리지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세스가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저가 스토리지로 옮겨놓고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좀 더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도현님, 현재 이 제품이 도입된 국내 사례가 있는지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TCO나 ROI를 좀 알릴 수 있는지요? 국내 사례는 우선 소프트웨어, 액세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네. 공공기관의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게 모 이제 법원도 네. 있고요. 이제 딱 법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 쪽에서도 쓰고 계시고요. 네. 구축해 쓰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는 소프트웨어도 쓰시지만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산 하드웨어를 그 이제 판매하시는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기업이 있으신데 그 기업과 같이 저희가 코업을 해가지고 실제 지금 구축해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외산 장비가 좀 비싸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 장점을 활용해서 또 네네. 그렇게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TCO라든지 RO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필요하시면 네네. 네. 컨택해 주시면. 이명도님께서는 롱텀이나 숏텀 또는 자주 줘야 되는 데이터, 최근에 줘야 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간 분리해서 저가와 고가 디스크에 저장되게 온라인상 운영할 수 있을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티어링이라고 네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스토리지에는 중요한 데이터, 조회가 자주 일어나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좀 이제 장기 보관해야 되거나 IO가 빈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저가 스토리지로 보내서 구별해서 충분히 스토리지 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오늘 질문자 한번 두 분 중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인당 2명씩인가요? 아니요. 두 명 이름을. 네. 첨자 불러주시죠. 네네. 그래요? 네네. 저희가 그러면 강용훈님하고요. 네네. 네. 오재훈님. 강용훈님하고 오재훈님. 네. 네. 자, 강용훈, 오재훈님. 그리고 두 분. 네. 저희가 저쪽에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또 다른 김태희 분들께서 지금 네네. 한 분을 더 네네. 말씀. 네네. 그래서 류성민님. 네네. 네, 이렇게. 자, 그럼 강용훈, 오재훈, 류성민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셀카 번호해드리고요. 여러분 그 설문마저 해주시고요. 특히 또 여러분 오늘 설문할 때 맨 마지막에 9월달에 이제 토크아이티에서 고정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 다양한 좀 의견 좀 주시면 제가 그 편성하는데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처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네. 되게 별거 아니죠, 색다른- 보니까. 네,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처음 네네. 자리라서 많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부족했다면 추가로 문의 주시면 음. 언제든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첨자님. 네. 네.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저기 마케팅 부분에 김태희님도 가까운 미래에 강의 기대합니다라고 어느 분이 주셨는데. 네. 출연자를 좀 바꾸시죠.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토크아이티는 2주간 좀 휴가가 아니라 여기 리모델링 하니까요. 여러분들 8월달에 이제 방송을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내시고, 더운 여름 잘 보내십시오. 네, 이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